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우리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업이 꽤 잘 됐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전학 가는 건 아니지? 전학 가야 돼. 나 싫어. 전학 안 가. 그럼 너 혼자 여기 살 거야? 네 방도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데. 사실 저는 50평대 아파트고 나발이고 그냥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좋았어요. 이사하던 날 이삿집 차 앞에서 주저앉아 온갖 생떼를 다 부렸지만 결국 저는 엄마의 어깨에 들쳐진 채 차에 집어넣어졌죠. 솔직히 말해 50평대 아파트는 정말 컸습니다. 어려서 더 그래 보이기도 했을 텐데 막상 가보니 우리 집이 궁전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것도 조금은 잊었던 것 같아요. 50평대 아파트에서 엄마는 매일같이 평소엔 입지도 않던 예쁜 원피스를 입고 다녔고 아침에는 커피를 내려 마시는 등 완전히 다른 삶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상해서 물었다니까요. 엄마, 근데 왜 아침부터 커피를 마셔? 원래 부자들은 이러는 거야. 엄마 원래 아침에 김치에 누룽지 먹잖아. 쉿! 그건 다 옛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 진짜 부자야? 앞으로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 집보다 더 큰 집도 있어? 그럼. 그러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도 저에게 꼭 밥으로 아침을 차려주셨는데 한 번은 저도 부자처럼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고 호되게 혼난 적도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은 부유함에 젖어 있었어요. 매일 저녁 소고기를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요. 마트에 가도 엄마가 제가 사고 싶다는 걸 다 사주는 거예요. 50평대로 이사를 간 뒤 짠순이 우리 엄마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는 자라는 내내 제 기억에 마치 꿈의 기억처럼 남아있었어요. 드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놀던 제 모습도 잔상처럼 떠오를 때가 있는데 가장 풍요로웠던 유년 시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시절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빠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문제는 왜 가난과 질병은 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부도를 맞은 뒤 아빠는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간 적도 있었는데 이후 아빠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한 번은 제가 자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래도 힘내야지. 우리 빚도 갚아야 하고 우리 딸내미 대학도 보내야 하잖아. 그렇지. 내가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닌데 당신하고 우리 딸한테 미안해. 그때 우리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달린 원룸이었거든요. 50평대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낡고 초라한 원룸에서 살게 된 거죠. 어린 마음에도 그런 변화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구나. 아니, 가난하구나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학교에 있어서 몰랐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두 분 다 밖에서 일하실 때라 좀 늦나 보다 생각하다가 밥도 먹지 않은 채 잠들었던 것 같은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아침에 외할머니 오실 거거든? 엄마랑 아빠는 당분간 집에 못 가니까 할머니랑 있어. 알겠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외할머니와 지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아휴, 불쌍한 내 새끼.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외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아빠가 수척해진 몰골로 겨우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엔 할머니 뒤에 숨어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도 할머니도 우셨죠. 딸, 아빠한테 인사해줘. 지금 다 듣고 계시거든? 무슨 인사? 아빠, 이제 가신대. 며칠 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암이 발병했는데 이미 말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살려보겠다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아빠가 떠난 뒤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는 한동안 꽤 우울해하셨어요. 제가 살림을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럼에도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다니셨는데 밥도 안 챙겨 먹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냈어요. 그런 엄마에게 뭐라도 먹게 하고 싶어서 제가 밥을 짓고 달걀도 부치고 그러다 보니 밥을 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된 거죠. 아휴, 이게 다 뭐야. 엄마 먹어. 엄마 먹으라고 한 거야? 세상에, 엄마는 우리 딸밖에 없다. 엄마가 울면서 제가 차려드린 어설픈 밥상을 꾸역꾸역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엄마가 한 번이라도 웃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엄마도 평소처럼 씩씩한 모습을 회복했을 즈음 엄마도 병이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엄마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닐래.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학교를 그만 다녀? 나 일할래. 돈 벌 거야. 너 엄마가 병 걸렸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릴 것 같아? 이제는 나 하나 먹여 살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 엄마 병도 치료해야 하고. 일하면서 하면 돼. 뭐하러 그래.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너 공부 잘하잖아. 너 의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날만 바라면서 왔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의사 될 거야. 근데 이대로는 엄마가 나 의사 되는 것도 못 볼 것 같아서 그래. 일단 엄마 병부터 고치자. 나 아직 젊어. 몇 년 더 있다가 의대 간다고 해서 별일 없어. 어릴 때부터 이미 많은 일을 겪어서인지 제가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공장에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요. 공부하는 것과 공장에서 일하는 건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거기선 제가 공부할 때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먼저 일하던 직원들의 텃세가 심하던 공장이었어요. 그렇게 딱 죽겠다 싶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작업반장 아주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저 계속 해야 돼요. 하긴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공장 들어왔으면 말 다 했지. 들어서 뭐해. 들으나 마나 딱한 사연이겠지. 그러더니 갑자기 공장 안의 직원들을 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자, 테스트 통과. 예약발이야. 이 악물고 버티래니까 이제들 그만하고 동료로 살뜰히 챙겨줘. 그러자 여기서 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제 알았어요. 죽을 것 같던 한 달은 그 공장 나름의 신고식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작업반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도 얼마 못 버티고 나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정을 잘 안 줘. 특히 처음 한 달은 다들 테스트 기간이야. 겨우 호흡 좀 맞췄다 싶으면 나가고
또 새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짜증나는 거지. 근데 우리 공장 대우도 괜찮은 편이고 근속하기 편한 곳이야. 필요할 때까지만 있어. 눈빛 보니까 여기서 계속 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관둘 사람도 아닌 것 같네. 막 관두고 그러지 않아요. 약속한 만큼은 꼭 하고 갈게요. 얼마나 약속할 건데? 3년은 하려고요. 그런 뒤에 대학 가야죠. 그러나 그런 다짐도 무색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밤에는 꼭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실 공부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제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엄마도 치료를 잘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반장 아주머니가 둘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반장님이랑 둘이 밥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공장 직원 다 됐어.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공장 직원. 너 검정고시는 붙었어? 이어진 반장님의 질문에 저는 결국 입을 꾹 다물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각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는 정말 딱 공장 직원으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훌륭하다고 생각해. 근데 너는 애초부터 꿈이 달랐잖아. 꿈이 다르면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야. 물론 이건 너의 선택이야. 나는 네가 평생 공장에 다닌다고 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너한테 덤벼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렇게 안주하면 안 돼. 넌 아직 어리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때부터 다시 문제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졸기만 했어요. 그래도 공부하던 버릇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꿋꿋이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있다 보니 결국 공부가 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퀭한 얼굴을 하고 자판기 커피를 석 잔 연속으로 마시고 있으니까 반장님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믹스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젊어도 당뇨 온다. 네. 그래도 이제 좀 너 같네. 저 같다고요? 그래. 너 막 공장 들어왔을 때 딱 이 몰골이었거든. 그 후로도 반장님은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너무 졸고 있으면 일부러 밖에 나가는 일을 시키시면서 한 30분 자고 오라고도 해주시고 제가 그곳에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신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 들어간 지 3년 뒤 저는 계획대로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엄마의 병이 완치됐는데 약속한 기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작업반장님께 미리 사직 의사를 밝혔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축하해. 직원이 관둔다는데 축하한다고 말하는 작업반장은 이모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나오던 날 반장님이 제 손에 웬 봉투를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학비의 보태. 반장님이 주신 건 현금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너무 많다고 못 받는다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끝내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꼭 의대 가. 알겠지? 이모, 네가 의사 되면 덩실덩실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 공장을 그만둔 뒤 1년간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의대에 합격했죠. 누구보다 엄마가 기뻐하셨지만 사실 저는
반장님께 제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찾아갔는데 반장님이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너 관두고 얼마 안 돼서 반장 언니도 관뒀어. 그럼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이사 간다고 했는데. 전에 살던 곳이라도요. 겨우물어 살던 집에 찾아가 봤지만 정말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간 날 때마다 반장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결국 의대 입학 전까지 찾지 못했어요. 입학한 후로는 저 대신 엄마가 종종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셨지만 결국 반장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게 소식 끊긴 반장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된 뒤 동료 의사와 연애도 하게 됐는데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상견례 날 감회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아픈 엄마 병수발 들면서 이악 물고 공부해 의사가 된 내가 동료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시부모님을 뵙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야, 나 기억나? 인자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펑펑 울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모,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왜 연락도 없이 떠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나중에 공장에 들렀다가 들었어. 네가 나 찾으러 왔었다고. 공장에 가신 적 있으세요? 그 근처 갔다가 인사나 하려고 들렸는데 애들이 알려주더라고. 제가 언니들한테 연락처 드리고 왔는데 혹시 우연이라도 이모 만나면 좀 전해달라고요. 알아. 받긴 받았지. 저 그 후로 휴대폰 번호 한 번도 안 바꿨는데. 내가 안 했어. 네? 왜요? 공부하는 애한테 뭐하러 연락을 해?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 대학 들어간 후로는 엄마도 종종 찾아다니셨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듣던 신랑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자기랑 우리 엄마가 아는 사이인 거야? 이모라니. 엄마가 공장에서 오래 일했잖아. 아, 그랬지. 아, 맞다. 자기도 공장에서 3년 정도 일했다고 했었지? 응, 그때 만났어. 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자기가 어머니 얘기했을 때 분명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공장 있던 곳이랑 자기 사는 지역이 달라서 생각도 못했어. 그때 공장 관두고 지금 사는 데로 이사를 왔어. 그러니까요. 그때 언니들이 그랬거든요. 이사하신다고 했다고. 우리 남편 사업 망하고 내가 꽤 오래 우리 집을 먹여 살렸거든. 우리 아들도 고생 많았지. 그러셨어요? 공장에 계실 땐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셔서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그런 말 하면 우리 남편 흠잡는 것 같아서 하기 싫었어. 근데 이젠 할 수 있지. 결국 그 남편이 제기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형편이 좋아지셔서 공장을 관두셨던 거네요? 그때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도 전하고 싶었지. 근데 너한테 연락하면 네가 또 나한테 받은 학비 돌려준다고 애쓸까 봐 그랬어. 그냥 공부에만 전념했으면 싶었거든. 학비라는 말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기에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나 공장 관둘 때 꼭 의대 가라면서 500만 원을 해주셨거든. 우와, 우리 엄마 멋지다. 네 와이프한테 해줬다고 하니까 멋지지? 아니, 엄마가 공장 아직 다닐 때면
우리 형편도 엄청 좋진 않았을 텐데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니까 고마워서 그러지. 이 사람이 여러 번 말했거든. 자기 첫 학비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있어서 이악 물고 공부해서 의대 왔다고. 꼭 찾아서 갚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면서. 그거 오빠, 얘가 이렇다니까. 나랑 연락됐으면 공부하면서도 어떻게든 그 돈 모아서 갚으려고 했을 거야. 아니면 너희 어머니가 갚으려고 했겠지. 아, 맞다. 엄마도 와서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엄마가 오늘 들릴 때가 있다고 저한테 신랑이랑 먼저 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시간 맞춰서 오신다고. 그래, 나도 그 얘기 듣고 잘 됐다 싶어서 나도 따로 간다고 했지. 이렇게 놀래켜주려고. 저희가 많이 일찍 온 건데 저희보다 더 일찍 와 계셨네요? 너 보고 싶어서. 저인 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사진 보여드렸었어. 근데 엄마, 내 앞에서도 전혀 티를 안 냈잖아. 안 냈지. 네가 사진 보여준 게 작년이잖아. 아직 니들 연애할 때. 내가 사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진짜요? 하는 애도 넌데 내가 아는 척 했다가는 괜히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 모른 척 하느라 진땀이 다 났다니까. 우와, 우리 엄마 포커페이스네. 나 진짜 몰랐어.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네가 눈치가 좀 없는 편이기도 해. 내가? 맞아. 자기가 눈치가 빠르진 않지. 와, 벌써 두 분이 한 편인 거예요? 이제 막 상견례 하는데? 어디 한 편이기만 하겠니? 우리는 서로를 살린 사이야. 어머니께서 절 살려주셨죠. 아니야. 지금 와 생각해보면 나는 너도 내 인생의 은인이었던 것 같아. 제가요? 저는 늘 받기만 했는데요. 이상하게 너한테 마음이 그렇게 쓰이더라니. 너 공장 내보내고 나서 남편 일이 잘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도 오래 안 가서 공장을 나온 거고. 그래도 그건 제 덕은 아니죠.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읽어낸 결과인걸요? 근데 왜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이 있잖니. 내가 너한테 없는 형편에도 뭐라도 해주려고 하고 너 나갈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학비까지 대줬더니 갑자기 우리 집 형편이 피더라니까. 나는 내가 평생 공장에 있을 줄 알았어. 그만큼 남편이 오래 제기를 못했거든. 그 즈음엔 그냥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랬어. 적어도 내 새끼 굶기진 않으니까. 대학 등록금은 매달 적금 부어서 잘해주고 있으니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늘 그 등록금이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어머니라고 해서 돈이 남아돌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더 잘 아니까 하루라도 빨리 의사가 돼서 갚고 싶었어요. 이제는 갚을 필요 진짜 없네. 가족이니까. 아니죠. 그 돈은 갚아야죠. 저 이제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갚을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 돈은 남편이 준단다. 그래도요. 저한테 주신 건 정말 뜻깊잖아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뭐 벌써 다 와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10분은 일찍 온 건데. 죄송하실 일이 아니죠. 제가 따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와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려요. 엄마, 이미 너무 잘해주셨어. 아, 저 오늘 만나서 잘해주셨어? 아유, 감사해라. 아니, 수년 전부터 잘해주셨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처음 뵙는 거라며. 제가 따님을 공장에서 먼저 만났었어요. 순간 엄마도 번뜩 떠오른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설마 그분이세요?
작업반장님? 네,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가 사부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아유 세상에, 우리 딸 첫 학비까지 주시고 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공장 주인도 아니고 작업반장님이 퇴직금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애가 엄마 살리겠다고 학교도 관두고 일하는 게 짠했거든요. 드디어 공장 관두고 하고 싶은 공부한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결국 돈일 거 아니에요. 그때 사부인도 막 완치돼서 무리하시면 안 됐을 텐데 괜히 딸내미 학비 번다고 무리하시다가 다시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가족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저희 이제라도 그 돈 좀 갚게 해주세요. 아유, 두 분 다 왜 이렇게 그 돈을 못 갚아서 안달이에요. 저 그 돈 주고 나서 부자 됐어요. 우리 며느리 학비 한번 대준 걸로 치면 되는데 그게 뭐 아깝다고 돌려받겠어요? 막말로 우리 며느리가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쥐어준 거예요. 그래도 제 심정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딸이 못난 엄마 만나서 학비까지 꿔서 대학 갔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꿔서 간 거 아니고 지복으로 학비가 생겨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학비만 있다고 다 의대 가나요? 얘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일하랴 공부하랴. 얘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제가 옆에서 다 봤잖아요. 사부인 아프실 때 제가 대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부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부모처럼 생각해도 되겠죠? 아유, 이제는 시어머니신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 부모 맞죠. 그러니까 자꾸 갖겠다고 섭섭한 말씀 마세요. 제가 그 돈 안 돌려받으려고 얘 연락처 알고도 연락 안 했던 거니까. 예? 아유, 정말요? 예, 오래전부터 연락처 갖고 있었어요. 연락하려고 했으면 했겠죠.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는 거 알고도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둘이 부부의 연을 맺을 때까지 절대 나서지 말아야겠다 싶어서요. 행여나 제가 학비 대준 걸로 얘가 부채감을 느끼고 우리 아들 포기할까 봐요. 자기 가장 힘들 때를 나한테 보였잖아요. 그런 내가 남자친구 엄마라고 하면 힘들어할까 봐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오히려 너무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사실 나는 오늘도 겁났었어. 네가 나보고 당황하면 어쩌나. 네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인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불안해하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계속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긴 해도 지금은 의사잖아. 과거는 숨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아들한테 공장 다닌 것도 다 얘기했네. 얘는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거든. 그래요? 저는 얘기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검정고시 출신인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고등학교도 다 제대로 졸업하고 의대 간 사람이잖아요. 시부모님께서 제가 검정고시 출신인 거 알면 좀 맞득잖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행여 네가 아니라 다른 신부감을 데리고 왔어도 다 이해했을 거야. 검정고시를 봤을 땐 이유가 있겠지. 의대까지 갈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애가 오죽하면 검정고시를 봤을까 싶을걸? 감사드려요. 만약 그때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의사 되는 꿈 같은 건 잊은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공장에서 늘 열심히 공부했잖아. 엄마는 투병 중이라 몰랐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
내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으면 검정고시 합격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걸? 어떻게 일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겠어? 그 정도면 잘했지. 근데 왜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던 때가 있었어? 힘들어서라기보단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피곤하니까 공부를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꿈이고 뭐고 엄마도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다 잊고 지내던 때가 있었어. 그때 어머님이 나를 많이 격려해 주셨거든. 첫 등록금만 해주신 게 아니었네.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늘 미안했는데 우리 딸 의사 만든 건 파라리 사부인 공이었네요.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우리 며느리는 이미 심성이 착하잖아요. 착하게 사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딸이 착하긴 하죠. 엄마 치료비 번다고 고등학교 그만두는 딸이 어디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행여 그대로 고등학교 다녀서 의대에 갔다고 해도 엄마 잃고 의사 되면 얘 마음이 한만 됐겠죠. 사부인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는 게 우리 며느리한테는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그렇지? 그럼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 하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퇴를 결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멋모를 때라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하면서 공부해서 반드시 의대에 가야지 이랬는데 막상 일해보니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학비를 대준 거야. 내가 그거라도 안 해주면 네가 또 학비 버느라 공부에 집중 못할 것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 치료비 쓰고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했는데 모아둔 거로는 1년 생활비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바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쉬셨으면 했어요. 무리하다가 또 병날까 봐. 아휴, 그때도 저를 얼마나 몰아세우던지. 또 일하다 병나면 딸내미 학교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데 그럴 거냐고. 그래서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일부러 좀 세게 말했어. 엄마는 나를 담보로 얘기 안 하면 듣질 않잖아. 세상에 내 보물이라곤 또 하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얘 말 듣고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했더니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잘 됐잖아요. 우리 집도 고생으로 치면 말도 못하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처음 봤을 때 밝아 보이는 얼굴 뒤로 철이 다 든 게 보였대요. 우리 사위도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서. 사부인 댁도 바깥 사돈이 사업하셨다면서요. 우리 집도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경우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 우리도 그랬는데 저런. 그러셨어요. 글쎄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5년 넘게 거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저 혹시 어디서 사업하셨어요? 갑자기 엄마와 시어머니가 오래전 아버지들이 사업하던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일치하는 겁니다. 혹시 장 사장이라고 아세요? 어머, 사부인도 아세요? 그 사기꾼? 세상에, 그럼 사부인 댁도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셨던 거예요? 보증서 달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네, 맞아요. 그 인간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더니 거기 사부인 댁도 있었군요. 저도 들었어요. 피해본 사람이 많다고. 알고 봤더니 매번 이름도 바꾸고 사는 지역까지 바꿔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그 후로는 사람이 맥을 못 추더니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휴, 세상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쁜 건 돈만 사기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 사람 때문에 한동안 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어요. 어머나. 그 사이에 제가 공장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졌던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 작업 반장도 되고 거기서 우리 며느리도 만난 거고요. 그러다 남편 고향 친구가 동업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처음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됐으니 그랬겠죠. 맞아요. 그러다 친구의 간청에 못 이겨서 동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면서 지금처럼 살고 있어요. 다행히 좋은 친구였네요. 우리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가로 능력이 출중한 걸 아는 고향 친구가 사기당해서 망했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팠나 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집에 재산이 좀 많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 조금 도와준 걸로는 생색 못 내요. 우리도 도움받아서 재기했고 지금껏 잘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남편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집도 어머님 댁도 다 사단환했네요. 어휴, 말도 마.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글쎄 차비가 없어서 학교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는 거야. 정말?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차마 엄마한테 달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학교 일찍 가서 자습한다는 핑계로 1시간 먼저 나와서 걸어간 적도 있었지. 내가 좀 걸어서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이 좀 덜 힘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얼마 후에 엄마가 용돈을 주셔서 다시 버스 타고 다니긴 했지. 저는 상견례장에서 비로소 인생의 은인과 재회했고 남편의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도 모두 알게 됐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조만간 놀러와. 우리 같이 어디 좀 가자. 그 다음 주에 휴무가 있어서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직접 운전을 해서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공장 관두고 나서는 바로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랬지. 집이 잘 돼서 관둔 거라 아쉽지도 않았어. 다만 일부러 번호는 바꿨지. 왜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공장이 아픈 기억이잖아. 몸져 누워있는 남편이랑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들 두고 홀로 나와서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갔던 곳인데 좀 털어내고 살고 싶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물론 너한테는 따로 연락처를 알려줄까도 했는데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왜요?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았거든. 어차피 잘 될랜데 힘들 때 만났던 인연 이어가서 뭐하나 싶고 너도 싹 잊고 새 출발하길 바랐어. 그래도 공장에 한번 들르셨다면서요. 물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야 보고 싶지. 다들 힘들여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힘든 시절을 같이 이겨낸 사이 아니냐. 그래서 근처에 가면 한 번씩 들러서 간식도 사다 주고 그랬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 공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많이 변했지? 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지. 와, 공장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일할 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식당도 새로 생기고
다 깔끔해졌지? 우와, 카페도 있네요. 공장 직원들 밥 먹고 충분히 쉬었다가 일하라고. 너 기억나니? 너 밤새워 공부하고 공장 와서 일하면서 엄청 졸았잖아. 그때마다 내가 너 심부름 보내는 척 나가서 30분만 자고 오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갈 데가 없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자고 그랬어요. 이제는 필수 휴식 시간도 있어. 우와, 근데 어머니 그걸 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 분들이랑 연락도 안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모르겠니? 이 공장을 우리 남편이 인수했는데. 네? 1년 정도 됐어. 정말요? 이 공장을 아버님이 인수하셨다고요? 이 공장이 폐업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이미 한참 전에 내놨는데 너무 낡아서 산다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자꾸 그 공장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던 중에 네 시아버지가 회사 공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말을 꺼내봤지. 오, 마침 타이밍이 좋았네요. 딱 맞았던 거지.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길래 내가 일했던 공장 얘기를 했더니 한번 보자고 하더라. 그래서 같이 가서 봤지. 근데 너희 시아버지가 믿었던 사람한테 호되게 당한 후로는 정으로 뭘 결정하는 법이 없거든. 근데 보자마자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하더라고. 규모도 딱 맞고 이미 지어진 공장이라 겉으로 보기엔 낡아 보여도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 너무 신기해요. 이미 끝난 인연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내가 이 공장을 우리 남편한테 인수하자고 할 날이 올 줄 알았나? 한때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곳인데 이제는 매일 들여다봐도 좋은 곳이 됐어. 특히 우리 며느리랑 여기서 만났잖아. 그래서 더 잘 만들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제안을 좀 했지. 공장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느냐. 휴게 공간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커피도 마음껏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네 시아버지가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다며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글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럼 그때 일하시던 분들은 원래는 공장이 폐업하면서 대부분 해고당했는데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부탁했지? 어차피 공장 직원 새로 뽑을 거면 전에 일하던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안 될 게 뭐 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일하던 사람들도 일부 있어. 정말요? 만나볼래? 만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싱긋 웃으시더니 저를 데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공장 안에는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공장 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공장 사모님이랑 의사 선생님 아니세요? 저 의사 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몰라. 네 시어머니가 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의사 됐는데 자기 아들이랑 곧 결혼할 것 같다고. 네? 저한테는 내색도 안 하시더니. 근데 뭐 너 나갈 때부터 의사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 어떡해요? 너 나간 뒤에 네 시어머니가 입이 마르게 그랬거든. 걔는 이제 의대 가서 의사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도 덤벼보고 싶은 꿈 있으면 이제라도 덤벼봐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잘리고 나가서 요양보호사도 따고 그랬는데 글쎄 다시 공장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냅다 돌아왔지. 나는 공장이 편해. 아니 좋아. 매일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벌고
또 사람들이랑 북적거리면서 수다도 떨고. 그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니 든든하잖아. 나중에 공장 관두고도 할 일도 있고. 딱 일 잘했다 싶어요. 나는 애가 공부머리가 영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공부머리가 꽤 있더라고.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요양보호사를 딸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 멋지세요. 의사 선생님이 요양보호사 칭찬해주면 내가 부끄럽지?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 인력인데요. 나중에 현장에서 뵐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그런 날이 올까? 내가 살아보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은 끝이 없어.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공장에서 하고 싶은 만큼 일하다가 요양보호사 하게 되면 또 모르지. 난 이렇게 다시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우리 반장님도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말이야. 옛날에는 지긋지긋하던 공장에서 평생의 인연을 이렇게 많이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이제 종종 뵐 수 있겠네요? 나야 늘 여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어디 보겠어? 그래도 연결돼 있으니 좋다. 한번 작업반장은 영원한 작업반장이네. 반장님 덕에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앞으로도 그냥 작업반장이라고 불러. 아유, 그래도 그렇게는 못해요. 왜? 이제 제가 작업반장이거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공장에 갔더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공장 근무 환경이 좋아진 탓인지 언니들 얼굴이 훨씬 밝으시더라고요. 모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맛있는 저녁도 사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와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좀 걱정했어요. 다음날 신부화장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올까봐. 그러나 저의 걱정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봤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엄마는 나 시집 보내고 나면 뭐 할 거야? 나? 창업? 창업한다고? 갑자기? 무슨 갑자기야. 네가 의사일하고 연애하느라 몰라서 그렇지. 나 그동안 별의별 거 다 배웠다. 그래서 무슨 창업할 건데? 카페. 진짜? 내가 커피 엄청 좋아하잖아.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 하긴 우리 5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 보고 신기했었는데 그게 허세 부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 시절이 너무 빨리 끝났네? 빨리 끝났다가 다시 왔지?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참 길다. 그럼 인생 짧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길다고 생각해야 멀리는 내다보고 살지. 앞으로 수명이 100세 시대라는데 나도 먹고 살 길을 계속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네. 나도 나중에 의사 관두면 엄마 카페에서 일해야겠다. 직원은 아무나 시켜주는 줄 알아? 바리스타 자격증은 기본이야. 알겠어. 나도 틈틈이 공부해서 따놓으면 되잖아. 하긴 우리 딸은 머리가 좋아서 금방 따긴 할 거야. 아니다. 자고로 커피든 뭐든 음식은 손맛이지. 넌 음식도 하나 못하는데 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어떻게든 둘이 해나가야지 뭐. 이 신랑은 음식 좀 하고? 솔직히 우리 둘 다 기본은 해.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 둘 다 어릴 때가 다사다난했잖아. 둘 다 밥 짓고 기본적인 반찬은 다 하더라. 아이고, 내가 그걸 깜빡했네. 의사 된 후로는 뭐 하나 만들어 먹는 걸 못 봐서 차려줘도 안 먹잖아.
먹을 시간이 없었지. 근데 엄마, 보통 엄마들은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면 막 울거나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그러지 않아? 난 여한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식 결혼시키는 건 뭐 이제 부모로서의 1차적인 의무는 다 끝냈다는 거지. 속이 다 후련하다야. 세상에, 나 결혼 전 마지막 밤인데 이렇게 눈물이 안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울면 안 되지. 내일 화장 잘 받으려면 무조건 숙면이야. 얼른 자. 벌써 자라고? 나 내일이면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별거냐? 이들 시대에는 했다가도 갈라서는 게 결혼이더라. 그냥 인생의 선택지 중 하나잖아. 이번에도 네가 한 선택을 잘 살아.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지. 아하, 이제 남일이다 이거네? 솔직히 말해 내 신랑은 아니잖니. 니들 둘이 서로를 감당하며 사는 거지. 나는 비로소 자유다. 정말 기가 차서 웃었다니까요. 물론 전날 밤에 흘리지 않는 눈물은 결혼식 때 다 쏟았어요. 남편 손잡고 엄마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데 혼자 앉아있는 엄마가 처음으로 너무 짠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았는데 엄마는 이미 울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딸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의 자랑이 돼서 고맙다. 너희 둘 다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착실하게 잘 큰 것 같아. 부부로서도 성공하고 의사로서도 좋은 의사가 돼주렴.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시부모님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도 이미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우세요. 곱게 화장하셨는데 다 지워져요. 둘 다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자랐어?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난다. 누가 보면 우리 둘 다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자랑스러워서 그래. 너희 어머니도 그래서 우시는 거지? 네, 맞아요. 저희 잘 살게요. 살다가 네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어머니, 누가 들으면 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인 줄 알겠어요. 사부인이랑 협의했어. 나도 친정엄마 집은 조금은 있는 걸로. 네? 그럼 내 편은 누가 해? 아빠가 해줄게. 아니다. 근데 나도 며느리가 더 예쁘긴 한데. 아빠! 우리 며느리 아주 예쁘네.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복 받았다.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물론 한 가지, 양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을 미뤘다고? 우리 둘이 병원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그렇지. 이대로 그냥 호텔로 간단 말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대신 가장 좋은 방으로 잡았어요. 이건 네가 잘못했어. 우리 새아가한테는 결혼하고 첫날 밤인데 신혼여행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일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대신 병원에서 다음 휴가 거하게 준다고 해서 그때 유럽 가려고요. 사부인, 그럼 괜찮은 것도 같네요? 예, 둘 다 일 중독인 걸 어떡하겠어요. 지금 보던 환자들 두고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뤄온 신혼여행을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김에 부모님들도 모시고 갈까 했는데 한사코 싫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가면 너희 둘이 코피 터지게 싸울 텐데 우리가 끼어서 눈치 볼 일 있니? 그러니까요. 나도 싫다. 나도 여기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유럽 가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너희들만 졸졸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가신다고요? 신혼여행이니까 우리를 배려해서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 불편하실까봐 안 가신다고요? 당연하지. 니들 따라가면 내 카페는 또 어떡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도 요즘 카페 일 돕느라 정신없어. 그래서 결국 예정대로 남편이랑 둘이 가기로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계세요. 특히 엄마가 카페를 오픈하시면서부터는 시어머니는 흡사 카페 직원처럼 카페 일을 도우십니다. 제가 힘들지 않으시냐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늙음하게 가게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헤매는데.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작업반장 아니겠니? 내가 가면 모든 게 통솔이 돼. 너희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핀잔 주듯이 말씀은 하셔도 결국 두 어머니 다 우리를 위해 그러신다는 걸 잘 알아요. 두 분은 서로를 어찌나 의지하시는지 누가 보면 힘들 때 만나 동고동락한 게 저랑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 어머니 같다니까요. 덕분에 저랑 남편은 둘이 참 잘 지냅니다. 양가 다 피곤한데 집에 올 것도 없다고 하시고 명절에도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셔서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음식 솜씨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두 어머니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십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어머니를 한 분 더 얻은 것 같아요. 아니, 실은 두 분이었는데 비로소 한 분을 되찾은 것도 같아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만 해도 과연 결혼 후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가 1000만 배는 더 행복하다는 걸요.